그날은 참 오랜만에 시동생 부부와 우리 집 마당에서 고기 파티를 한 날이었어요. 형님, 한우 맛이 진짜 최고예요. 우리 남편이 큰맘 먹고 쏘는 거야. 서방님, 축하해요. 시동생이 어렵게 승진했다는 말에 남편이 지갑을 다 열더라고요. 물론 우리 딸도 소고기를 참 좋아했어요. 딸 앞에 딸이 딱 좋아하는 굽기의 소고기를 올려주던 그때였어요. 형님, 근데요, 이제 애도 알 건 알아야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벌써 중학생이잖아요. 뭐?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거잖아요. 고기랑 함께 한잔하더니 취한 건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동서, 그만 마시는 게 좋겠다. 동서의 술잔을 가져가려고 했더니 동서가 기분 나쁘다는 듯 술잔을 도로 뺏어가더라고요. 형님, 저 안 취했어요. 제가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건 형님이랑 아주버니예요. 뭐? 그렇잖아요. 왜 애한테 거짓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애 위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까지. 사람들이 흉봐요. 앞뒤 다르다고. 우리 부부는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집을 같은 동네에 있던 아담한 단독주택으로 옮겼어요. 사춘기가 되니까 확실히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작은 거실과 방을 우리 딸 공간으로 완전히 만들어줬더니 전부 다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사춘기 딸을 안 건드리기 위해 2층 거실까지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단에 서서 딸을 불렀어요. 딸, 작은 엄마 아빠 왔는데? 조금 기다리니 딸이 선심 쓰듯 대답하더라고요. 알겠어. 조금 이따 내려갈게.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1층으로 내려왔어요. 남편도 초조한 얼굴로 보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 내려온대. 확실히 이사 온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방문 그냥 열었다고 집 나갔던 거 기억나지? 진짜 시겁했잖아. 밤새 애 찾아다니고. 지나가겠지. 그럼. 자식이 딸 하나기도 하고 저도 신랑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딸의 사춘기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단독주택으로 이사 간다고 하니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왜 좋은 아파트를 두고 굳이 투자 가치도 없는 단독주택으로 가냐고요. 우리 부부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딸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그런 우리의 선택을 비난하더라고요. 동서도 아이 낳아서 키워봐. 그러면 우리 심정 알 거야. 갑자기 동서가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형님, 누가 들으면 진짜 형님이 낳은 애인 줄 알겠어요. 동서, 이러니까 제가 형님더러 위선자라고 하는 거라고요. 왜 진실을 왜곡하세요? 순간 저도 모르게 딸의 안색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진이야, 엄마가 설명할게. 형님, 진이도 알 권리가 있어요. 결국 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화딱지가 못 참겠더라고요. 동서, 진짜 왜 이래?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라니 누가 들으면 형님은 낳았고 저는 못 낳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생각이 없어서 안 낳는 거거든요. 동서가 비아냥거리니까 한 소리잖아. 형님은 낳고 싶어도 못 낳잖아요. 동서! 놀라서 남편을 보는데 고기를 굽던 남편 표정이 굳어있더라고요. 시동생도 화들짝 놀라 동서에게 달려왔어요. 당신 왜 그래? 그만 마셔. 집에 가자.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근데 진이는 어쩌죠? 진이는 제가 얘기해야죠. 딸도 딸인데 남편도 걱정이었어요. 시동생이 동서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동서는 엉덩이가 의자에 딱 붙은 사람처럼 꼼짝을 안 하려고 했어요. 나 할 말은 다 하고 가야겠어. 형님 잘난 체 하는 거 진짜 꼴도 보기 싫다고. 형수님이 언제 잘난 척을 했다고 이래? 형님은 은근히 날 깔봐. 우리는 애 못 낳는 거 아니잖아. 여보, 그만해. 왜? 당신 형이 불임이니까 입 다물라 이거야? 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진실 앞에서 모두가 공평한 거라고. 영원한 비밀이 있는 줄 알아? 남편을 보는데 결국 가스불을 꺼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부부는 불임 부부예요. 남편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이유로 저와의 결혼을 망설였어요.
결국 저는 남편을 택했고요. 세상에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모를 아이 때문에 남편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서, 지금 한 말 후회 안 하지? 내가 내 말을 왜 후회해요? 진실은 모두 앞에서 공평한 거라고요. 그래, 영원한 비밀은 없어. 그래서 우리도 딸한테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 거짓말,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서. 20살 넘으면 하기로 우리 부부끼리 약속했었는데 동서가 망가뜨렸네? 형님, 진이도 벌써 15이에요. 이제 받아들이고 엄마 아빠의 마음에 짐을 좀 덜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누가 그래? 그게 우리 부부한테 마음의 짐이라고? 아니, 진실을 알고도 말을 못하고 있으면 그게 마음의 짐이죠. 아, 혹시 경험담이야? 네? 경험담이라 그렇게 잘 아는 건가 싶어서. 근데 우리 부부는 뭐 그렇게 찔리는 비밀까지는 아니라서.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나한테 진짜 짐이 되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동서가 좀 덜어줄래? 제가요? 순간 동서의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동서가 덜어줄 수 있거든? 형님,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생각났어요. 여보, 우리 얼른 가자. 뭐? 갑자기? 저는 그렇게 일어서는 동서의 뒷덜미를 냅다 잡았습니다. 어머,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혔죠. 남의 집에 불 질러놓고 도망가는 거야? 제가 언제 불을? 그렇잖아. 이 평화롭고 좋은 날 굳이 남의 집에서 저 어린애한테 상처나 주고. 어차피 들을 말이었잖아요. 20살 되면 말하려고 했다면서요. 아직 사춘기도 못 지나간 어린애야. 그리고 자기를 사랑으로 키운 부모가 말하는 거랑 작은 엄마가 취해서 뜬금없이 말하는 거랑 같아? 형님, 저는 어디까지나 애가 너무 사춘기를 유난스럽게 겪길래 지 주제를 알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게 다 형님이랑 아주버니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다? 네, 애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까불잖아요.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까지 공격한 거야? 어머, 형님도 불임이 뭐 죄예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죠.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하긴 원래 뭘 숨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그렇지?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속이고 있는 형님이 더 잘하시겠네요. 우리는 속인 게 아니라 시기에 맞는 선택을 계획해두고 있었던 거야. 누구보다 아이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두 분만 편해지려고 한 거잖아요. 아까는 불편할 우리만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라며 왜 자꾸 말이 바뀌지? 동서는 당황한 듯 눈만 깜빡였어요. 사실 동서가 시집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와 시동생은 더 가깝게 지냈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워낙 막역한 사이기도 했고 저도 시동생이랑 잘 통했고요. 그러나 몇 년 뒤 동서가 시집 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동서가 초면부터 좀 예의가 없었거든요. 어머, 형님, 저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얼굴에 잔주름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뭐? 내가? 네, 피부과 안 다니시죠? 가본 적 없는데. 요즘은 관리 안 하는 것 민폐예요. 제가 아는 피부과 소개 좀 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제가 친구라고 소개할게요. 대신 우리끼리 있을 땐 서로 반말하는 거 어때요? 동갑인데 저만 형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존댓말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시어머니께서 딱 들으신 거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니. 뭐? 반말을 해? 네 남편이랑 형이랑 나이 차이가 5살이야. 그러면 그게 너랑 네 형님 간의 터울인 거야. 그래도 동갑인데 저만 존댓말하는 건 좀... 그래, 그러면 같이 반말이라도 하던가. 그렇다고 네 형님이 너한테 동서님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할 순 없잖니? 정말 그래도 돼요? 대신 내 눈앞에서는 절대 하지 마. 그 일 이후 동서는 시댁에서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어요. 새댁이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보통 여자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고 존댓말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싹수 없이 굴지만 않았어도 뒤에서는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쩐지 그 정도의 틈도 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죠.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전처럼 시동생과 편하게 어울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서가 가운데 껴있다 보니 그래도 그 후로는 표면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없었는데 제가 뭔가를 목격했다는 게 문제였죠. 동창 모임이 있어서 호텔에 갔다가 동서를 본 거예요. 동서도 무슨 약속이 있나 보다 하고 아는 척 할까 말까 고민하던 그때였죠. 동서가 웬 외간 남자에게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눈웃음까지 살살 장착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동서한테 나이가 비슷한 오빠나 남동생이 있었나 생각했어요. 뭐 사촌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남녀간에만 풍기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사촌이나 가족이라기엔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혹시 동서한테 또래 남자 사촌 있는지 좀 물어봐 줄 수 있어? 죄수 씨한테? 아니, 서방님한테. 당신이 죄수 씨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둘이 따로는 연락 안 하나? 솔직히 거의 안 하지. 집안 경조사 때문에 연락하는 것 빼곤. 남편도 동서가 시집 오자마자 벌인 일을 알다 보니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온 답은 있긴 하다는데 죄수 씨 부모님의 막내라서 다들 나이가 한참 많대. 그래? 이상했어요. 호텔에서 동서와 팔짱을 낀 남자는 동서 또래 같았거든요. 근데 그건 왜 물었어? 그러고 보니 이유도 안 물어봤네. 아니야. 예전에 동서 결혼식장에서 본 것 같은 사람을 길에서 봐서. 아, 남자였어? 왜? 그 정도로 인상적이야? 뭐야, 당신 지금 질투해? 아니, 결혼한 게 벌써 수년 전인데 얼마나 인상적이면 기억을 하나 싶어서. 평소라면 입을 삐죽거리는 남편 때문에 한참을 웃었겠지만 그날은 어쩐지 웃음이 안 나더라고요. 기분이 영 이상해서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동서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냥 잊고 지나갈까도 했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마침 동서네 동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잘됐다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혹시 지금 시간 돼? 시간 되면 차 한잔 할래? 나 근처에 일 보러 왔다가 동서 생각나서. 어머, 형님이 웬일로 저한테 차를 다 하자고 하세요? 사적으로 보면 제가 반말할까봐 매번 피하신 거 아니었어요? 뭐? 형님 또 정색하려고 그러시죠? 농담이에요, 농담. 우리 집 근처 카페 알려드릴게요. 그쪽으로 오실래요? 순간 다 접고 그냥 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차를 막 출발한 그때였죠. 갑자기 동서한테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저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제가 약속 있는 걸 깜빡했네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는 제가 형님 동네로 갈게요. 그래. 최대한 대수롭지 않게 끊긴 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 차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도 동서네 동네에 진입한 그때였죠. 동서가 누군가의 차를 타는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시동생 차는 아니었어요. 설마...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지켜보는데 그 차가 제 왼편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운전석에 앉은 남자 얼굴이 보였어요. 호텔에서 본 그 남자더라고요. 어머! 놀라서 바로 그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같은 사람을 또 만난다고? 그리고 차마 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그 차가 무인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싶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1시간쯤 지나 두 사람이 탄 차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설마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둘의 미래는 계속됐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서너 번은 됐어요. 저는 결국 제 핸드폰 속 그 사진들을 내밀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의 코앞에 사진과 핸드폰을 내밀자 동서가 본능적으로 제 핸드폰을 낚아채더라고요. 형님, 이게 뭔데요? 왜? 서방님이랑 같이 보지 그래? 형님도 참, 일단 뭔지 말씀을 해주셔야. 그런데 동서 뒤에 있던 시동생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거 이리 줘봐. 여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형님이 뭘 좀 찍으신 것 같은데. 그 남자 당신 동창 아니야? 그새 봤다고?
당신 몰라? 나 동체 시력 좋은 거. 이래 줘봐. 맞지? 그 동창. 근데 당신이 그 동창이랑 차를 타고 있어? 시동생이 동체 시력이 좋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어요. 결국 동서는 시동생에게 핸드폰을 뺏겼고 사진을 넘겨보던 시동생의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왜 이 자식이랑 모텔에 가? 여보, 오해야. 걔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난 건데 좀 조용히 얘기하고 싶다고. 자기 와이프랑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 심지어는 이 자식도 유부남이야? 아니야, 여보.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도대체 모텔에 몇 번을 간 거야? 형수님, 직접 보신 거예요? 동서가 간절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제발 아니라고 해달라는 듯이 말이죠. 제가 찍었으니까요. 동서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왜? 내가 동서 허락 없이 서방님 앞에서 사진 꺼내서 화나? 화가 나죠. 당연히 나죠. 동서는 뭐 나한테 허락받고 말했어? 설마 지금 겨우 그 얘기했다고 우리 부부를 풍비박산 내시겠다는 거예요? 겨우 그 얘기? 진이도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서방님도 알 권리가 있지. 형님, 진실 앞에서 누구나 공평하다며. 왜? 동서한테는 특혜를 안 줘서 화나? 동서가 할 말을 잃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시동생에게 말했어요. 안지는 조금 됐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서방님도 전혀 모르는 것 같고 나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걸 말해야 하나 계속 고민되더라고요. 어쨌든 부부 사이의 일이고 결국 언젠가는 밝혀질 테니까 그때 둘이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또 거짓말. 결국 내 허락도 없이 일렀을 거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진실 앞에선 다 공평해야지. 동서가 무자비하게 어린 내 딸 앞에서 진실을 핑계로 입을 놀렸으니까. 형님! 당신! 조용히 해. 여보! 당신이 말해. 동창회에서 만났다며? 그 후로 계속 만났어? 여보, 정말 아무 일 없었어. 걔가 하도 고민이 많다고 해서 울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간 거야. 사람들 다 보는 데서는 막 울면서 얘기할 순 없잖아. 핑계를 댈 거면 좀 성의 있게 대. 모텔 나오면서 입이 귀에 걸려있는데 뭔 소리야? 어? 당신 눈에는 안 보여? 아니, 당신이 가져가는 바람에 나는 제대로 못 봤지. 그래서? 일단 좀 보여줘 볼래? 꼭 봐야 알아? 당신이 한 일인데? 아니, 그래도 내가 봐야 무슨 말을 하지. 결국 시동생이 동서에게 제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사진을 본 동서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어요. 형님, 저 쫓아다니신 거예요? 처음에는 호텔에서 봤어. 네? 호텔이라니요? 사진에 호텔은 없던데요. 그때는 저도 동창회 때문에 간 거라서 지나가다가 봤어요. 사진 속 남자한테 팔짱을 끼고 가는데 가족이나 친척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도 합류했어요. 그래서 재수 씨한테 친척이나 오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 거야? 아, 형이 그때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거? 형수가 갑자기 그런 걸 묻길래 좀 이상하긴 했었는데. 형수님, 맞아요? 네, 그때 보고 기분이 영 이상해서요. 그 다음에 본 건 동선의 동네 근처에 갔다가 차 한잔하기로 했는데 동서가 갑자기 약속을 깨더라고요. 사실 그날 동서한테 가서 호텔에서 같이 있던 남자 누구냐고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던 대로 서방님 댁 근처까지 갔는데 저 남자 차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동서가 두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며 놀라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뭐야? 대체 왜? 여보,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뭐? 내 첫사랑이거든. 그때는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보고는 나더러 많이 예뻐졌다는 거야. 남편이 사랑 많이 해주냐고 묻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로도 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도 몇 년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권태기도 좀 오고. 뭐? 요즘은 당신도 나를 전처럼 보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밤에 애교 부려도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 그건 우리한테 갈등이 있어서 그랬던 거잖아. 동서와 시동생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서방님, 무슨 갈등이요? 아이 문제로요. 저는 이제 아이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싫다고 했거든요. 뭐야, 동서
일부러 안 나는 거라며. 동서가 대답 없이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밖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왜요? 저도 모르죠. 이 남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여보, 나 얘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뭔데? 이제 말해. 왜 아이는 안 낳겠다고 하는 건지. 여보, 그건 우리 둘 문제잖아. 그래, 나도 우리 둘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지. 근데 당신이 진실이 어쩌고하면서 이 일을 키웠잖아. 이게 다 형님 때문이에요. 동서가 저를 보면서 버럭 소리치더라고요. 뭐? 그렇잖아요. 왜 남의 부부간 일을 들쑤시고 다녀요? 형님이 뭔데요? 동서는 뭔데 우리 집 일에 관여한 건데, 심지어는 우리 자식 문제에 관여했잖아. 입양한 게 뭐 죄예요? 그게 뭐라고 비밀로 하고 애를 버릇없게 키우냐고요. 그냥 입양한 게 아니니까. 네? 시댁 식구 중 누구도 우리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의 비밀은 저랑 신랑만 알고 있었죠.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이를 그냥 입양한 게 아니라니요. 진이는 그냥 입양 아니에요. 제 핏줄이에요. 네? 동서가 건수를 잡았다는 듯 눈을 빛내더라고요.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있으니까 감춘 거라고. 당신은 조용히 좀 해. 지금 큰 소리 칠 때야? 어떻게 조용히 해? 맞잖아, 형님 애라잖아. 내가 이상하다 했어. 막말로 입양한 애를 꼭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더라니까.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크게 내쉬더라고요. 재수씨, 저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애랑 아내에 대해서는 조심 좀 해주세요. 아주버니도 들으셨잖아요. 형님이 형님 입으로 하는 말 자기 핏줄이래요. 아주버니도 속으신 거 맞죠? 설마 아주버니가 불임이라고 정자 기증이라도 받은 건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어머, 형님 뭐야? 나랑 똑같은 처짐에서 날 비난한 거예요? 뭐? 형님도 바람 피운 거죠? 밖에서 나온 거죠?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더니. 네? 그렇잖아. 동서가 바람 피우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는 거야? 형님 입으로 형님 자식이라면서요. 내가 언제 내 자식이랬어? 형님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요. 자기 핏줄이라고 해놓고 이제와 발뺌이에요? 동서는 서방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외도한 걸 들켰으면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형님이야말로 말 돌리지 마세요. 형님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밖에서 애 낳아서는 아주버니 애로 키운 거잖아요. 그래, 우리 남편한테는 늘 고마워. 고맙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을 만큼. 그것 봐요. 불임인 남편한테 고맙다니. 결국 두 분이 서로 주고받은 거네요. 한 사람은 불임, 한 사람은 혼외자 출산. 더는 못 참겠는지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재수씨, 그만하세요. 아주버니, 이제 보니 정말 보살이셨네요. 내 아내를 안쓰러워하는 줄은 몰랐네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줄만 알았는데. 어머, 제가 형님을 왜요? 그렇잖아요. 첫 만남부터 동갑이니까 말을 놓자고 하질 않나. 우리가 단독주택 사는 것도 배 아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입양한 딸을 친자식처럼 키우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동서가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거리더라고요. 어머머, 아주버니도 참... 제가 언제요? 지금이요. 아주버니는 자존심도 없어요? 형님이 밖에서 애를 낳아왔는데 그 애를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 게 말이 돼요? 재수씨 말대로 내가 불임이라 애도 못 낳는데 못할 것도 없죠. 어머, 이것 봐. 아주버니도 인정한 거죠? 행여 그렇다고 해도 맞아요. 나는 내 자식으로 키우자고 했을 겁니다. 아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도 나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나, 이미 다 드러난 마당에 싸고 도시네. 난 이래서 두 분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좀 사람답게 살아야죠. 아, 사람답게 사는 게 외도하는 겁니까? 사람이니까 유혹에도 흔들리고 그러는 거죠. 아니, 입양했으면 입양한 애답게 구박도 좀 하고 적당하게 키워야지. 왜 그렇게 친자식처럼 키워요? 재수 씨는 도대체 그게 왜 못마땅한 겁니까? 가식적이니까요. 가식적이지 않아서 바람을 피웁니까? 그건... 동서가 그 순간에는 시동생 눈치를 보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쟁취하지 못한 남자기도 하고. 바람 피우면 쟁취한 거요?
그 남자가 자기 가정을 포기하기라도 하겠대요? 애가 있어서 당장은 못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싫다고 했어요. 나도 우리 남편이 더 좋다고. 듣는데 코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자존심을 지켰다? 네? 그런 거잖아. 어차피 가정 포기하고까지 동서한테 올 남자 아니니까 동서도 그런 식으로 자존심을 지킨 거잖아.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애랑 내 남편을 공격해? 혼외자 나온 주제에 말이 많네. 동서는 점점 더 적나라하게 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뭐? 그렇잖아. 너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날 정죄하니? 왜? 기분 나빠? 우리 동갑이잖아. 형님 대우 좀 해주니까 네가 나보다 위인 줄 알았니? 우리 언니 아이야. 저는 결국 진실을 밝혔어요. 동서도 시동생도 놀라더라고요. 설마 돌아가신 형수님 언니분이요? 네. 아이가 있으셨어요? 언니가 형부랑 외국에 나가 살아서 임신했다는 얘기만 듣고 잘 챙기지도 못했는데 아이 낳다가 잘못됐어요. 장례도 현지에서 치르는 바람에 서방님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은 전혀 못 갔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저도 가서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 후로는 조카 문제로 정신이 없었고요. 형부가 자기는 못 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왜요? 언니 없이 혼자 키울 자신 없다고. 알고 보니 형부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기 자식을 안 키워요?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언니를 잃은 충격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좀 추스르면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로 키울 생각이 없다고 입양 절차를 밟아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우리 부부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귀한 아이를 얻어놓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제안했어.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자고. 동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주버니까요? 네. 아내가 조카 문제로 많이 울기도 했고 언니도 이러는데 그 언니가 유일하게 세상에 남긴 아이까지 어디로 간 줄도 모른 채 살아야 한다는 걸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자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부모가 되어주자. 나 자신 있다. 그랬더니 아내가 또 울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기뻐서 온 거야. 사실 나조차도 엄두가 안 나는 결정이었거든. 당신이 그러자고 하니까 용기를 내봐야겠다 싶었지. 우리 나름은 열심히 하고 있잖아. 당신이 나보다 더 친아빠처럼 잘했잖아. 그런데 왜 우리 집에는 말 안 한 거예요? 내가 하지 말자고 했어. 나 때문에 아이 못 갖는 건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입양했다고 하자고. 결국 형님이 눈치 볼까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가서 다 말할 거예요. 동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다 밝혀졌겠다. 우리도 아이한테 말해야지. 진짜 해요? 설마 내 얘기도 하려고요? 그건 내가 할 거야. 동서가 불안한 얼굴로 묻자 시동생이 그랬어요. 당신 뭐라고 했어? 당신이 바람 피운 건 내가 공개할 거라고. 여보, 그래놓고 나랑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왜? 그게 왜 안 되는데? 뭐?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 한 게 실수야? 심지어 당신 우리 조카한테까지 일부러 상처 줬잖아. 나는 당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실수야, 실수라고. 당신은 첫사랑 없어? 아니,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 해녀 있다고 해도 바람 피울 핑계는 안 되지. 그래, 동창회 갔다가 예전 기분을 느낄 수 있어. 근데 당신이 정말 사랑했고 우리 결혼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신뢰를 저버리는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 사람이니까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지.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다 말해. 나도 말할 거니까. 형수님, 솔직히 말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한테 먼저 말하고 시댁에 알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모가 자기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아이가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 봐 그랬어요. 네 엄마가 내 언니라고 말하면 어쩌다가 돌아가신 건지도 말해줘야 하는데 거짓말은 못하겠더라고요. 형수님이랑 형은 거기까지 생각했을 것 같았어요. 두 분 다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잖아요. 생각이 깊었던 건지 짧았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황당하게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으면. 죄송해요. 제가 진즉에 말 안 해서 죄송하죠. 저한테는 우리 딸이 더 중요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언니분 딸이었을 줄이야. 어쩐지 형수님이랑 닮은 것 같아 신기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형이랑도 닮은 것 같았달까요? 시동생이 우리 부부를 위로하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동서 외도 사실을 이렇게 알리게 돼서. 이렇게 안 알렸으면 말씀 안 하시려고 했던 거죠? 동서가 하는가 봐서 정리한 것 같으면 지나갈까도 했는데 하는 걸 보아하니 정리할 눈치는 아니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저도 알고 나니까 홀가분해요. 아시잖아요. 시동생의 말에 동서가 발끈하더라고요. 알다니? 형님이 뭘 아는데? 내가 최근에 형수님께 전화한 적이 있었어. 뭐? 무슨 일로? 혹시 여자들이 입술 색깔이 빨개지거나 자꾸 치마가 짧아지는 게 이유가 있는 거냐고. 동서가 당황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서방님이 그렇게 묻는데 순간 철렁하더라. 그런데도 말 안 했어요? 다시 존댓말하네. 왜 안 했는데요? 서방님 때문에. 설마 동서를 위해서겠어? 갑자기 알게 되면 너무 충격이 클 테니까. 서방님도 뭔가 눈치챈 게 있는 것 같아서 모른 척했어. 그때 형수님이 그러셨죠? 변화가 있는 건 맞을 거라고. 근데 그게 뭔지는 저더러 알아내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네요. 저 사람이 먼저 선 넘은 거예요.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별로예요. 형수님은 저를 위해서 하신 거 맞아요. 그날 제가 형수님께 전화한 내용에 대한 답이었던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상했는데 모른 척했던 거예요. 알아내기 시작하면 감당 못할 걸 알게 될까 봐요. 부부끼리 해결하길 바랬는데 죄송해요. 감사해요. 아마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는 계속 모른 척하다가 결국 저 여자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았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두진 않았을 거예요. 동서가 계속했다면 결국 서방님한테 말했겠죠. 감사합니다. 형수님이랑 형이 있어서 든든해요. 동서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하여튼 형님은 엉큼해요. 왜 사실대로 말을 안 해서 사람을 바보 만들어요? 내가 엉큼한 거면 동서는 파렴치. 서방님한테 사과부터 해. 우리는 일단 자리를 파하기로 했고 동서가 차 한 대로 왔다며 같이 가자고 했지만 시동생은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 우리 차 타고 가요. 택시 타고 가면서 생각 좀 하려고요. 그래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요. 언제든지.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이한테 작은 아빠가 진짜 미안해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시동생 부부가 돌아간 뒤 묵묵히 마당을 정리하고 있는 남편을 뒤에서 꽉 끌어안았어요. 여보, 사랑해. 갑자기 서비스가 좋네. 누가 감히 내 남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떠들어?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시댁에는 말하지 말자고 했잖아. 괜히 다들 알게 해서. 꼭 하자 있는 사람 취급받고. 하자 있는 거 맞지 않아? 무슨 소리야. 그건 그냥 태생적인 거잖아. 그게 어떻게 하자야? 고마워. 이런 나도 남편으로 받아줘서. 당신이야말로 우리 언니 딸을 자식으로 품어줬잖아. 나는 그거라도 할 수 있어서 좋았어. 그거라도라니 세상에서 가장 큰 걸 해준 거야. 당신은 나 때문에 자식도 못 낳는데 그것도 못하겠어? 솔직히 나는 정자 기증도 받아도 된다고 했잖아. 당신 자식이면 내 자식이라고. 그보다 더 소중한 아이가 왔잖아. 맞아. 그나저나 진이한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준비는 다 해뒀잖아. 응. 마당을 다 치운 뒤 우리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어요. 딸, 엄마 아빠한테 잠깐만 시간을 줄래? 아이가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눈빛을 교환한 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어요. 딸, 자니? 내일 얘기할까?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을 때도 해도 돼. 그때였어요. 2층 문이 벌컥 열리더니 딸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우리를 째려보더라고요. 내가 왜 친딸이 아니야? 아가, 넌 우리 진짜 딸이야. 엄마가 낳은 게 아니라며. 그래, 맞아. 너 20살 넘으면 다 말해줄 생각이었어.
이 상자도 줄 생각이었고. 그게 뭔데? 너의 출생에 대한 모든 것. 안 궁금해. 알고 싶지 않다고. 딸은 결국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떡해? 일단 시간을 좀 주자. 마음 추스를 시간. 엉뚱한 생각하면 어떡해. 가출한다거나. 내가 밤새 지키고 있을게. 결국 우리 부부는 밤새 행여나 애가 집을 나갈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날 딸을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도 불안하더라고요. 딸, 너 설마 학교 끝나고 어디로 튈 건 아니지? 내일 중간고사잖아. 그렇지. 시험도 봐야 하고. 시험 보고 나서 생각할 거야. 좋은 생각이네. 역시 우리 딸은 현명해. 아부하지 마. 근데 있잖아. 너 정말 엄마 딸이야. 우리는 심지어 같은 핏줄이다. 순간 딸이 이상하다는 듯 보더라고요. 정말이야. 엄마 말 믿고 너무 좌절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린데? 궁금하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주려고 상자도 준비해뒀다니까. 딸은 결국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오더니 시험 공부가 안 된다면서 그 상자부터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딸을 진정시켰어요. 일단 가서 공부하고 있어. 저녁 먹고 아빠랑 다 같이 열어보자. 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그것부터 설명해. 내가 엄마랑 핏줄이라는 말. 이 상자 안에 다 있어. 그럼 얼른 줘. 너 20살 되면 주려고 했는데 차라리 잘 됐어. 오늘 다 같이 보자. 이건 전에 말한 대로 네가 태어난 날의 기록이 다 담긴 상자야. 입양한 거라며. 그걸 어떻게 다 갖고 있어? 날 낳아준 사람이 줬어? 아니, 엄마가 직접 다 모은 건데? 엄마가? 엄마는 너 태어난 지 3일째 됐을 때 처음 봤거든. 3일? 너희 엄마는 너를 낳은 날 돌아가셨어. 아무래도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 뭐? 근데 너무 좌절하지 마. 출산이라는 게 원래 위험하고 힘든 거야. 건강하게 잘 낳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건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 날 낳다가 돌아가신 거 맞잖아. 근데 딸, 너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생모 때문에 나한테 화내면 안 돼. 왜? 화가 나는데 어떻게 안 내? 넌 생모는 잃었지만 넌 엄마가 있잖아. 근데 나는 대신할 사람도 없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린데? 내 친언니였거든. 딸이 정말 많이 놀라더라고요. 엄마한테 딱 하나 있는 친언니. 우리 엄마가?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너는 나랑 같은 핏줄이라고. 딸이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남편이 딸에게 상자를 내밀었어요. 네가 열어봐. 그러면 아빠도 나 갓 태어났을 때 봤어? 당연하지. 네가 얼마나 예뻤는데. 딸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상자를 열더라고요. 상자 안에는 언니가 모아둔 산모수첩과 형부에게서 받아온 잘 보관된 딸의 탯줄, 그리고 언니가 준비했고 형부가 아이에게 입혔던 베네 저고리와 언니가 쓴 일기가 있었어요. 이거 나 낳아준 분이 썼어? 우리 언니가.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니가 한 번 안아보지 못한 아기를 안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그날처럼요. 제가 우니까 딸도 울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엄마는 우리 딸을 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 근데 널 낳아준 엄마는 너를 안아보지도 못했거든. 그게 미안해. 그럼 친아빠도 따로 있어? 응, 계셔. 사실 엄마랑은 종종 연락해. 너 잘 크는지 궁금해해. 정말? 응. 나중에 친아빠가 있다는 거 알려주고 난 뒤에는 네가 원하면 봐도 좋다고 했어. 외국에 살고 계시거든. 딸이 잠깐 놀란 듯 저를 보더니 천천히 언니의 일기를 읽더라고요. 아가야, 오늘은 초음파로 너를 보고 왔어. 나중에 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 너는 뭐라고 할까? 에이, 이게 나라고? 말도 안 돼 라고 하지 않을까? 놀라는 네 얼굴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
아니지. 너무 빨리 크면 섭섭할 것 같아.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건강하게 엄마한테 와. 일기를 본 딸이 결국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같이 울지 않기 위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만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던 딸이 저를 보길래 두 팔을 벌렸더니 와서 안기더라고요. 꼭 사춘기 전에 저한테 잘도 안겨자던 그 아이처럼요. 많이 슬펐어? 나를 진짜 기다렸던 것 같아서 슬펐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걸 바랄 거야. 네가 해맑게 잘 크기를. 어디 있어? 화장했어? 근데 유골함은 친아빠가 갖고 계셔. 우리는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친아빠는 원래부터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었고 결국 너를 키우는 것은 포기했다. 그러나 네 친엄마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유골함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고요. 그러자 딸이 입을 쭉 내밀더니 투덜거렸어요. 엄마는 사랑했다면서 엄마가 낳은 나는 안 사랑했나 봐? 그러니까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뜻이겠지.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나 안 키웠으면 나는 고아가 됐겠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 다 아빠가 결심해준 덕분에.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응, 아빠가 널 데려다 키우자고 했어. 딸이 감동한 얼굴로 자기 아빠를 보더라고요. 아빠가 나 낳은 친아빠보다 최고야. 그거야 당연하지. 아빠는 세상에서 우리 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딸이 그제야 씩 웃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딸에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건 나한테는 처형. 그러니까 네 생모가 너 입히려고 직접 사서 준비한 베네 쪼그리. 내가 입었던 거야? 그럼. 그리고 아기 때 입었던 옷 몇 벌도 처형이, 아니 네 생모가 사준 거였는데 그건 다른 아기 줬어. 그리고 이것만 남겼어. 응, 난 상관없어. 딸이 꽤 의연하게 받아들여준 덕분에 우리 부부는 정말이지 한시름 났어요. 남편이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하자 딸이 시험 공부를 더 해야 한다며 사서 대령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고 했죠. 남편과 손을 잡고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다녀오는데 그제야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어지는 것 같았어요. 비록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말하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 처형 유골함 우리가 가져오면 안 돼? 에이, 뭐 그런 걸로 굳이 형부랑 싸우고 싶지 않아. 그래도 딸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부모잖아. 우리 딸은 상관없을걸? 또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 친아버지가 안 키워준 것도 그렇게 섭섭해하는 것 같진 않고. 꼭 남의 얘기하듯이 그 아저씨 좀 별로네 이런 느낌이던데? 그러니까 당신 닮았어. 내가 그래? 당신 재수씨가 긁을 때도 꽤 담담했잖아. 나 엄청나게 흥분한 건데? 홧김에 동서 외도한 것도 다 말해버리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적기라 생각하고 터뜨린 것 같던데? 하긴 동서가 그렇게 실수 안 했으면 나도 말하기가 꽤 난감했을 거야. 잘했어. 내 동생도 알아야지. 그러고 보니까 서방님한테 연락이 없네. 무슨 일을 한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마 생각 정리 중이겠지. 전화해볼까? 해보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동생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형. 너 목소리가 생각보다 괜찮다? 아, 일단 짐 챙겨서 나왔어. 이혼하자고 하니까 싫다고 하네. 아니, 왜?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뻔뻔하지? 외도한 증거가 다 있는데 자기는 절대 이혼 못한대. 그래서 물어보니까 모텔 들락날락한 지 벌써 반년 가까이 되더라고. 나는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어. 이혼 소송해야지 뭐. 그 사람이 자꾸 엄마 찾아가서 알랑방귀 끼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도 말하려고. 더는 교류 못하게. 그러게 말은 해야겠네.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괘씸해. 사과는 했어? 무릎 꿇고 하더라고. 근데 그 남자랑은 아직은 못 헤어질 것 같대. 뭐? 차라리 나한테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오래. 자기가 한 번 참겠다고. 이게 부부야?
그건 좀... 아무튼 진이는 좀 어때? 잘 받아들였어. 시험 공부하신다고 아이스크림 대령하라고 하셔서 지금 형수랑 사가는 중이야. 진짜 다행이다. 형수님은? 서방님, 저 괜찮아요. 근데 너무 저만 괜찮은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형수님이 괜찮게 지내시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형이랑 형수님이랑 진이까지 힘들었으면 저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어떡해요? 잘 마무리되면 좋을 텐데. 소송에서 아주 제대로 이겨줘야죠. 결국 이 일은 시댁까지 알려졌고 마침 매일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의 환심이라도 사려고 했던 동서는 현장에서 시어머니께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기만해? 어머니, 이것 좀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놓긴 몰라. 이게 그래놓고 나한테 와서 환심을 사려고 해? 너 아주 내 아들이고 내 집안이고 다 우습지? 근데 너 왜 말 안 했어? 이런 건 하루라도 빨리 내 집에서 내쫓았어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하여튼 너는 속이 착해서 탈이지. 그 증거 1이네. 내가 아주 대자보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붙일 거야. 시어머니께 걸리는 바람에 동서는 동네가 떠나가라 망신을 당했고 현재는 이혼했어요. 소송까지는 가지도 못했고 시어머니의 으름장에 결국 빈손으로 나가는 걸로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제는 시댁에서도 딸이 우리 언니의 친자라는 걸 다 알아요. 시부모님도 오히려 좋다면서 더 아껴주시네요. 딸도 오히려 전보다 더 우리 부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눈치더라고요. 함부로 입 놀린 동서는 사라졌지만 덕분에 우리 사이는 더 돈독해졌네요. 악연도 이런 악연은 없을 거예요. 무려 15년 전에 연락 끊긴 동창이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잘 지내니? 저장된 번호는 아니었지만 눈에 익은 번호였어요. 그냥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답을 보낼 이유도 없었고 보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바로 차단하려고 차단 버튼을 찾는데 사진 하나가 딱 도착하더라고요. 내가 재혼할 남자인데 네가 좀 봐봐. 너 검새 딸이잖아. 우리 아빠의 직업을 비하한 것도 모자라 웬 남자랑 헐벗고 있는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뭔가 했어요. 합성인가 싶었다가 만약 합성이 아니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자는 거야? 결국 답장을 보냈더니 돌아오는 답이 가관이더라고요. 왜? 아는 사람이야? 기가 차서 답을 못 보내고 있었는데 문자가 하나 더 오더라고요. 기억 안 나? 내가 옛날에 너 꼭 복수한다고 했지? 그거 한 거야. 동창은 내 남편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잠들어 있었고 동창이 끌어안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처음엔 합성인가 했는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어도 이렇게까지 완벽할 순 없겠다 싶었죠. 왜 얘가 또 내 인생에 나타났을까? 또다시 악몽이 시작된 것 같아 몸소리가 쳐지더라고요. 어떻게 내 남편이랑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지 그의 치밀함이 끔찍했어요. 우리의 악연은 중학생 때부터 시작됐죠. 같은 반 친구였는데 노는 애들 무리의 수장이었어요. 우리같이 평범한 애들은 그 애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문제는 그 동창의 아버지가 지역 유지였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만 믿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애였어요. 오죽했으면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건들지 말자는 주의였죠. 불행하게도 그 친구의 눈에 띄어 툭하면 괴롭힘을 당했어요. 야, 가서 과자 좀 사와. 내가 왜? 내가 왜? 얘들아, 얘 하는 소리 들었어? 자기가 왜 사와야 하냐는데? 왜 사와야 하는지 맛을 좀 보여줄까? 난 말로 설명하는 거 딱 질색이라. 그날 정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께 가서 저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선생님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지. 같이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끝내자. 부모님들까지 오시면 학교 시끄러워져. 담임 선생님의 말에 그 애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불러요. 부르자고요. 우리 아빠한테 바로 연락해야겠다. 그러자 교무실에 있던 교감 선생님이 뛰쳐나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친구한테 자비롭지 못해? 누구나 다 실수는 하는 거잖아. 친구끼리 서로 용서해주고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 동창이 한쪽 입꼬리를 올려 씩 웃은 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답은 정해져 있다는 듯이, 결국 제가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선생들까지 그 애를 봐줬다 보니 제가 기댈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사달라는 거 사주고 학교에 다니는 게 그나마 조용하게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길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온 아빠가 제 몸에 있는 멍을 발견하셨어요. 너 몸이 왜 이래? 그냥 부딪혔어. 어깨를 어디다 부딪혀? 우리 아빠는 검사셨어요. 그 지역에 막 부임해온 검사였는데 매의 눈으로 제 몸의 문제를 발견하시더라고요. 아빠의 말을 들은 엄마도 놀라서 달려왔어요. 무슨 소리야? 멍이 있어? 당신은 애 몸에 멍이 이렇게 들었는데 여태 몰랐어? 어머, 정말이네. 너 몸이 왜 이래? 어? 엄마는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몸을 구석구석 확인하셨고 울면서 아빠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 애 괴롭힘 당하나 봐. 아빠가 발령받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학을 갔어요. 친구 하나 없었다 보니 표적이 되기 더 좋았을 거예요. 결국 엄마 아빠 앞에서 사실을 털어놨어요. 선생님께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자 엄마 아빠 다 얼굴이 시뻘개지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나한테 전화 한 통을 안 줬단 말이야? 지역 유지라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이란 말이지. 동창 아빠의 이름을 들은 우리 아빠가 생각에 잠기는 눈치더라고요. 아빠가 말만 꺼내놓고 조용해지자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그게 그 사람 지금 수사 대상이거든. 그 지역 유지? 받아먹은 게 너무 많더라고. 다들 수사하기 꺼리는 사건이라 나한테 온 것 같아. 그러면 위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이번에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나한테 하라는 거지. 들어보니까 다들 밥이라도 한 번씩은 얻어먹은 눈치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많이 봐줬는데 이제는 못 봐줄 것 같다고. 그 사람이랑 만나본 적 없는 내가 하는 게 최적이라고 하더라고. 치사하기는 당신더러 지역 유지를 건드리라는 거네? 나는 어차피 할 생각이었는데 그 집 딸이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다니. 유감이네. 일단 당신은 학교에 연락해. 우리 애 학교 안 보낸다고. 보내지 말라고? 이대로는 못 보내지. 애가 학교 가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 차라리 검정고시를 보는 게 낫지. 다음날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어요. 저를 괴롭히려고 정문 근처에서 기다리던 동창 무리가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우리 엄마를 보더니 흠칫하며 숨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간의 서름과 함께 눈물이 왈칵 났어요. 왜 울어? 그냥 눈물 뚝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울어? 이제부터 울어야 하는 건 걔들이야. 엄마는 조금 전에 그 애들을 지나왔다는 건 전혀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엄마는 씩씩거리며 제 손을 잡고 교무실로 쳐들어갔어요. 담임 선생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애가 몸에 멍이 이 지경으로 들었는데도 뭉개셨다면서요? 이렇게 만든 애가 이 지역 유지라서? 어머님,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이렇게 되기 전에 중지하고 제대로 처리하셨어야죠. 적어도 선생이라면 학생을 먼저 보호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머님, 저희 입장도 있어서요. 입장? 지역 유지가 뭐 천년만년 간대요? 아무튼 그 지역 유지 딸, 내 딸 옆에서 안 치우면 내 딸 자퇴시키고 이 학교에 대해 폭로할 거예요. 아주 학교가 망할 때까지 안 멈출 거니까 자신 있으면 이대로 방관하세요. 결국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나섰고 일단 제가 다른 반으로 가서 수업을 듣게 됐어요. 마침 한 명이 전학을 갔다며 일단 반을 분리해주겠다고 엄마한테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의 엄포가 통한 건지 그 동창이 제 반으로 찾아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복도에서 마주치거나 하면 꼭 입꼬리를 올려 웃더라고요. 그 표정이 꼭 넌 결국 내 손아귀에 있다 하는 것 같은 사냥꾼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애에게 그런 기회는 잘 주어지지 않았어요. 학교에 갈 때도 올 때도 엄마가 저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셨어요. 학교 안에서는 저한테 접근을 못하는 눈치였다 보니 한동안 잘 피해 다녔죠. 그러다 갑자기 그 애가 제가 있는 교실로 뛰어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야! 너 일로 와! 그 애가 워낙 요란하게 등장했다 보니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까지 다 뛰어와서 그 애를 말렸어요. 너 이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조만간 아버지 출마하신다고 당분간 조용히 지내라고 했어, 안 했어? 안 그러면 너 시골 할머니 집으로 보낸다고 하셨잖아. 저기 집에 아빠가 우리 아빠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뭐? 쟤네 아빠가 우리 아빠를 잡아넣었다고요. 아빠가 동창 아빠를 수사하고 있는 건 대충 알고 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잡혀가셨다니? 우리 아빠 회사도 망하게 생겼대요. 쟤네 아빠 때문에. 재밌는 건 그 말에 오히려 선생님들이 그 애를 더 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장 나가. 너 이랬다가는 진짜 학교 잘려?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둘 거라고. 결국 동창은 선생님들에게 결박당한 채 끌려나갔고 그간은 저한테 별말 걸지 않던 애들이 하나둘씩 몰려들더라고요. 너희 아빠 경찰이야? 아니, 검사. 우와, 나 검사 딸 처음 봐. 아, 그래서 전화가 왔구나. 아빠가 여기로 발령받았어? 응. 그간 학교에 아빠가 검사라는 건 알리지 않았어요. 행여나 청탁 같은 걸 걱정한 아빠가 직업을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 일로 우리 아빠가 검사라는 것이 학교에 알려졌어요. 그날 오후 저를 데리러 온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걔네 아빠 우리 아빠가 잡았다는데? 그래? 수사를 잘했나 보네. 엄마는 태어난 척했지만 웃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뭔가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절대 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게 친구도 좀 생기고 학교에 적응해 갈 즈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걔 말이야. 너 괴롭히던 애 학교 못 온대. 뭐? 대박이지. 걔네 아빠 돌아가셨대. 회사도 쫄딱 망해서 집이 빚더미에 앉았대. 정말? 진짜라니까? 학교에서도 그동안 제가 애들 괴롭히고 다니는 거 다 봐준 게 걸렸나 봐. 퇴학당했대. 사실 너 전학 오기 전에 걔 피해서 전학 간 애도 있었거든.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정도만 돼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이 폭삭 망하다니. 남들이 듣기엔 후련하다 하겠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남의 불행에 기분이 좋을 것까진 없잖아요. 친구의 얘기를 듣고 창밖을 보는데 마침 그 애가 혼자 터덜터덜 학교를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상하게 연민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애가 제 쪽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서 보이더라고요. 잠깐이나마 연민을 가졌던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애가 목청껏 소리쳤어요. 내가 너 꼭 복수한다. 맘 편히 살지 말아라. 같이 들은 친구들이 저를 창문 밖으로 끌어당기더라고요. 뭘 듣고 있어. 무시해. 아주 발악한다. 도끼만 남았네.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자 친구들이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쟤네 집 이 지역에선 빚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못 살아. 정말? 사방이 다 빚쟁이래. 학교까지 오는 게 용하다. 야반도주라도 해야 할 판이라던데? 그 친구의 말대로 얼마 안 가 그 집이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학교에 돌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집이 폭삭 망할 수 있나 싶었는데 아빠가 그랬어요. 이미 회사 재정도 문제가 많았어. 다 빚으로 버티고 있었더라고. 겉만 번지르르한 지역 유지였던 거지. 잘 나가는 사업가라면서 갑자기 출마한다고 해서 다들 바쁜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있다는데 사업으로는 답이 없으니 출마해서 또 뒷돈 챙겨가며 살아보려고 한 것 같아. 근데 그분 돌아가셨다던데? 조사 과정에서.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법적인 문제야 끝났지만 회사 문제는 끝나지 않았지. 자기만 가면 다야.
결국 책임은 남은 가족이 다 져야 하는데. 아빠도 조금은 착잡해 보였지만 결국 자업자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가끔 뒤를 돌아볼 때가 있긴 했어요. 그 애가 어디선가 나타나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완전히 잊고 지냈죠. 역시 내 인생에 그 이상의 해는 끼칠 수 없는 애구나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내 결혼 생활에 끼어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동창에게 사진을 받은 뒤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장 찍어.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는 무슨 소리야. 다른 여자랑 뒹굴다 온 주제에 내 침실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여보, 그 여자가 누군지는 알아?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결국 그 사진을 꺼내 보이게 하더라고요. 자, 이 사진. 두말하기 싫으니까 찍어. 당신이 누구랑 바람을 피웠든 결과는 같았겠지만 얘랑 바람이 난 거면 핑계조차 듣기 싫어. 당신 이 사람이랑 아는 사이야? 아니, 몰라. 모르는 걸로 하고 그냥 끝내자. 당신은 나한테 아주 똥을 준 거야. 뭐? 나 진짜 기분 더럽거든? 15년 전에 모든 일이 다 떠올랐어. 당신이 저지른 이 참혹한 잘못 때문에. 여보, 그게 이러다가 알게 됐는데 시끄럽다고. 도장이나 찍으라고. 재혼한다던데? 어? 재혼 약속해줬나 보던데 그만 나랑은 도장 찍고 그 약속 지켜줘. 제발 2번 다시는 엮이지 말자. 당신 하나 던져주고 나는 이 악연을 끝내야겠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게 약속할 수밖에 없어서. 애가 생겨서. 도장 찍으라고.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사실까지 알게 됐지만 덕분에 이혼은 수월하게 했어요. 산지 오래된 것도 아니라 재산 분할할 것도 없이 각자 해온 것만 가져가기로 했어요. 자기 귀책 사유로 이혼한 거니까 뭐라도 더 주겠다는 전 남편의 말에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러우니까 나랑 2번 다시 말도 섞을 생각하지 마. 그렇게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었는데 그 동창이 바꾼 제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낸 건지 내 전 남편과의 청첩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얘가 진짜 선 넘네. 결국 저는 둘의 결혼식 날 당당하게 모바일 청첩장을 들고 갔어요. 저를 본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이미 결혼식은 시작된 상태였고 저는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동창이 아주 호기로운 얼굴로 내 전 남편을 보고 웃더라고요. 마치 복수에 성공했다는 듯. 내 전 남편은 그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말이죠. 저는 곧장 버진로드 위로 올라갔습니다. 식장 직원들이 화들짝 놀라며 저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방해하면 수사 방해입니다. 네? 다들 비키세요. 저는 버진로드 위를 뚜벅뚜벅 걸어갔고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된 동창이 입꼬리를 올려 씩 웃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가까워지자 동창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어요. 너 그 옷 뭐니? 왜? 네 결혼식 복장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보기엔 딱인 것 같은데? 전 남편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당신 복장이 왜 그래? 왜? 놀랐어? 어디서 얻어입고 온 거야? 근데 그게 막 입고 다녀도 되나? 내가 상간녀랑 재혼한다고 하니까 열받아서 경찰 코스프레라도 하는 거야? 그렇지? 얘 진짜 경찰 아니지? 경찰... 아닌데? 제가 입고 간 옷은 경찰 제복이었어요. 놀라는 전 남편과 상간녀 동창의 얼굴을 보니 저절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몰랐겠지. 내가 당신을 만난 게 경찰하다가 몸 다쳐서 휴직하고 나서였으니까. 당신이 경찰이었다고? 경찰이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경찰이야. 여보, 부상이 심했다 보니 휴직이 길어졌었지. 그 사이에 당신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고. 근데 당신이 내가 복직하기도 전에 얘랑 바람을 피웠네? 여보,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물은 적도 없잖아. 그거야 당신이 무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나한테 결혼하자는 당신이 순수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금사빠네? 금방 사랑에 빠지는 남자. 여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이혼한 사이인데 수갑을 들고 오는 건 당신이 이혼 도장 찍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시키는 대로 찍은 거고.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다.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건데 수갑은 좀 과하지 않아? 하객들이 다 보고 있는데? 몇 년 사이에 2번 결혼하면서 말이 많네. 하객들한테 미안하진 않았어? 저는 전 남편 쪽 하객석을 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이 남자랑 결혼했던 여자예요. 하객은 물론 전 시부모님도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이 남자가 이 여자랑 바람을 피워 재혼하는데 부득이하게 좀 왔습니다. 남의 결혼식 깽판 치러 온 거 아니고요. 정말 부득이 왔어요. 제 말에 상간녀 동창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잖아. 내가 네 남편 뺏었다고. 근데 네가 그럴 주제가 돼?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빠한테 한 짓을 생각해야지. 예, 누가 들으면 우리 아빠가 못할 일이라도 하신 줄 알겠다? 너희 아버지가 지역 유지라는 위치를 내세워서 사람들한테 돈 받아먹고 회사 운영 대충해서 빚더미에 앉은 게 우리 아빠 잘못이니? 너희 아빠가 그 지역 검사로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손도 못 댔다고 했어. 그게 잘못이지. 수사를 한 우리 아빠가 잘못은 아니잖아. 더더구나 너희 아버지가 지역 유지지 네가 지역 유지인 것도 아니면서 그 위치를 이용해서 날 지독하게 괴롭힌 건 너야. 그래서 내가 널 괴롭혀서 뭐? 넌 살아있잖아.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가 괴롭히는 바람에 돌아가셨다고. 순간 장내가 술렁이더라고요. 전 남편도 자기 입을 틀어막았어요. 여보, 정말이야? 누구한테 여보래?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시끄러워. 너는 빠져. 저는 다시 동창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검사로서 자기 할 일을 한 거야. 너희 아버지가 걸릴 게 없었다면 잡혀갈 일도 없었겠지? 네가 그런다고 우리 아빠가 살아 돌아오지 않아. 누가 살아 돌아온대? 우리 아빠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넌 잘못이 많지. 학창시절에 나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 일부러 내 전남편한테 접근해서 이혼까지 하게 했잖아. 이건 정당한 복수지.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만든 네 아빠에 대한. 그 복수는 나한테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 부모님이 가장 속쓰리지 않겠니? 우리 부모님은 박수 치셨어. 뭐? 내가 이혼 도장 찍고 온 날 집으로 부르더니 축하해 주시더라. 이번에는 똥차 감별했다고 생각하라고. 이제 똥차 보냈으니 새 차 올 거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똥차라니. 내가 뺏었으니까 똥차 취급하겠다는 거야?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는 남자가 똥차가 아니면 뭔데? 너 지금 나한테 뺏겼다고 화풀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인데 당장 내 버진로드에서 내려가. 그냥 네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패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그 즉시 수갑을 꺼내 상간녀 동창의 발에 채웠어요. 순간 식장 안은 난리가 났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전 남편도 당황해서 수갑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넌 빠지라고 했지. 이거 수사방이라고 했어 안 했어? 뭐? 안타깝게도 당신이 재혼하려는 이 여자가 내 수사 대상이라고. 전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수갑에서 손을 떼더라고요. 저는 상간녀 동창을 보며 말했어요. 복수를 하고 싶으면 네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지 그랬어. 하긴 인생을 제대로 살 생각이었으면 엉뚱한 복수나면서 자기 시간을 허비하진 않았겠지. 이거 놔. 생사람 잡지 말라고. 생사람은 무슨. 들어와. 예식장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형사들도 뛰어들어왔어요. 얌전히 갈 것 같지가 않네? 연행합시다. 예! 다른 남자 형사들이 저에게 존댓말을 하자 전 남편이 이상했나 봐요. 저기 잠깐만요. 이 사람보다 나이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왜 존칭을.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예? 그건 휴직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별걸 다 궁금해하시네. 경찰대학 출신이시고 바로 형사팀으로 들어오셔서 지금은 경이세요. 네? 전 남편이시라고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셨나 보네. 겁도 없이. 결국 상간녀 동창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연행되었고 불륜 남녀의 결혼식은 파투가 나고 말았죠. 동창은 연행돼 온 뒤에도 난동을 피워서 결국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안에서도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야,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이번에 복수로 끝낼 수 있었던 일을 네가 자처해서 더 키운 거야.
입 좀 다물고 과격하게 그만 굴고, 너 때문에 여기 남자 형사들 얼굴에 흠집 난 거 안 보여? 이거야말로 처벌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왜 죄 없는 사람을 잡아오냐고! 죄 없는 사람? 네가 안 했다고 우기면 안 한 게 되는 줄 아니? 난동을 그만 피워야 우리가 증거를 보여줄 거 아니야. 증거? 웃기지 마. 증거가 있을 리 없다고. 아주 철저하게 은폐했나 봐. 근데 어떡하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뭐? 뭐 한두 가지여야 말이지. 일단 네가 얼마 전에 낸 뺑소니부터 얘기해볼까? 그건 내가 모르고 간 거라고 했잖아.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다고.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 안 보였어. 그게 안 보일 정도면 주취 상태였던 거 아니야? 팀장님, 주취 상태였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도주한 걸로 보이고요. CCTV 분석 끝났어요? 예, 직전에 술집에서 나와서 거의 확실합니다. 동창이 발끈하더라고요. 증거 있어요? 내가 그때 취했었다는 증거 있냐고! 블랙박스 분석해보니까 통화하면서 너무 많이 마셨다. 그래서 숙취해서 음료 샀다고 하던데요? 네? 왜? 기억이 안 나? 그 정도로 기억이 안 나면 만취한 거 아니야? 아니거든?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조금 뒤 전 남편이 도착했어요. 너는 왜 오라고 한 거야? 참고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부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 같은데 그때 통화한 사람이 남편분 같더라고요. 아니, 남편이라니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식도 좀 전에 파토 났잖아요. 딴소리 하지 말고 사실만 말하시면 됩니다. 그때 통화한 건 본인 맞죠? 목소리 들려드려요? 그게... 전 남편이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제가 언제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맞다고 하시네요. 뺑소니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냐고요.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요. 저는 많이 마셨다는 말만 들었고 뭐더라? 숙취해서 음료 그거 산다고 그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요? 사고 내고도 통화한 내역이 있던데. 네? 알고도 방조하신 건 아닌가 해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막말로 제가 알았다고 해도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도주를 도왔다거나 한다면... 아니요, 일부러 안 만났어요. 도망쳤다고 하길래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신고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없다고 일이 많아서 회사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는요? 그 뒤로는 모릅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게 말이 됩니까? 남자친구, 아니 상간남이 모르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당신하고 이혼하고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이라. 내가 아직도 되게 당신으로 보이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여기까지 하죠. 아내분은 아직 조사가 안 끝나서 귀가 못 하십니다. 아내 아닙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전 남편은 도망치듯 경찰서를 빠져나갔어요. 상간녀 동창이 어이없다는 듯 보더라고요. 동창이 그렇게까지 쳐다보는데도 전 남편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저런, 아무래도 네 약혼자가 도망친 것 같은데? 놀라서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주 위험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신 거거든요. 도주 위험이라니? 도주할 사람이 결혼식을 해? 회사 돈도 횡령하셨네요. 이 작은 회사에서 횡령하시면 아무래도 걸리죠. 뭐라고요? 회사에서 고발당하셨다고요.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걸 어떻게... 같이 횡령하신 분이 걸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혼자 한 거 아니라고 자기 약혼녀랑 같이 했다고 하는 바람에 걸리셨고요. 그 인간이? 아니, 결혼은 내 전 남편이랑 하고 애인은 또 따로 있으셨나 봐요. 아니, 그 인간은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요. 어머나, 상간남이 한 명이 아니었네요. 아니, 결혼하려고 한 남자는 상간남이 아니라 이혼남이죠. 상간남으로 만나 이혼남이 된 거고 내가 버려준 덕분에. 동창이 차마 반박을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근데 뱃속에 애가 있다고 들었는데 배가 전혀 안 나온 것 같네요. 그건 유산됐어요. 도망친 상간남 출신 약혼자는 전혀 모르는 눈치던데.
그러니까 내가 더 어이없는 거잖아. 요, 내 뱃속에 자기 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쩜 저래? 진짜 책임감도 없고 추잡하기만 하고 네 남편만 아니었어도 절대 결혼할 생각 안 했을 텐데. 요. 애써 존댓말은 하는데 아직도 저를 원망하는 눈초리더라고요. 아직도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우리 아빠 탓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우리 아빠는 다 너네 아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아빠만 살아있었어도 우리 모녀가 그렇게 괄시당하며 살진 않았을 텐데. 모녀라는 말에 문득 동창 어머니 안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 안부가 궁금해? 네가 뭔데? 네가 그럴 자격 있어? 하도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러나 싶어서. 어떻게 살긴 아주 시궁창처럼 살았지. 어머니는 살아 계시고 아까 결혼식장에서는 못 뵌 것 같은데? 사실 결혼식장에서 보고 살짝 놀란 건 상가녀 동창의 혼주석이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날 버리고 갔어. 뭐? 할머니네 맡기고는 사라졌어. 그 후로 본 적도 없고. 시궁창처럼 살았다며. 아빠 돌아가시고 1년은 그렇게 같이 살았지. 근데 더는 못 견디겠나 보더라고. 결국 딴 남자 만나서 재혼한다고 나는 친가에 맡기고 가버렸어. 내가 거기서 얼마나 구박덩어리였는데 친척들이 나를 다 무시했어. 재혼했다고 천하다고 했다는 거야? 우리 엄마 원래 술집 출신이야. 우리 아빠 잡아서 팔자 폈다가 다시 팔자 쪼그라드니까 그 버릇 못 고치고 도망가더라. 그래서 우리 아빠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다. 당연하지.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희 아버지 때문이지. 뭐? 너희 아버지 때문이라고. 지역 유지라는 이유로 제대로 사업장도 안 돌보고 사람들한테 뒷돈 받아서 산 너희 아버지 때문이라고. 야, 넌 피도 눈물도 없냐?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상황일 순 있지. 근데 네가 한 짓이 있잖아. 너 나 괴롭혔지? 야, 그건 그냥 어릴 때 일이고. 꼭 피해를 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냥 어릴 때 일이다, 철없을 때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건 어떡하고. 상처? 야, 어릴 때 일로 상처받았다기엔 넌 너무 잘 살고 있잖아. 나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내가 피해 입힌 거 아니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건 아니야. 더더구나 너는 복수네 어쩌네 하면서 한 번도 나한테 치명타를 남겼잖아. 야, 내가 보니까 이번 건은 내가 널 도와준 거야.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같이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지. 봤지? 내가 애 있다고 하는데도 도망치는 거. 그 애는 정말 있긴 했니? 동창이 당황하더라고요. 아니지? 애 없었지? 동창이 마른 입을 다시더니 그랬어요. 없었어. 어떻게 알았는데? 그냥 너 오늘 여기서 거짓말하는 꼴을 보아하니 진실이 있긴 있나 해서. 그냥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네가 생각하는 걸 진실로 착각할 수 있는 사람 같아서 말이야. 그러니 진실하게 살았을 것 같지도 않고. 더더구나 나한테 복수하려고 내 전남편을 꼬신 거니까 이혼하게 하려면 그 정도의 속임수는 필요했겠지. 믿는 눈치던데 초음파 사진이라도 보여줬니? 누가 경찰 아니랄까봐 똑똑하네. 돈으로 하면 안 될 게 없어. 사서 보여줬어. 아, 네가 횡령한 돈? 마침 돈 얘기를 꺼냈길래 자연스럽게 수사를 이어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자기 동창이라도 되는 양 술술 불더라고요.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나도 나 버리고 간 엄마한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결혼하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도 하고 싶었어. 그래야 소문이 나지. 네 엄마한테? 너한테도. 넌 참 복수할 사람이 많구나. 네가 나처럼 살았어봐. 너도 이렇게 됐을걸? 근데 그거 아니? 네가 복수하는 동안 너에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도 꽤 생겼을 거라는 거. 뭐? 복수는 결국 복수를 낳는 거야. 안 그래? 그래, 그렇긴 하지. 네 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복수를 하는 바람에 나도 너한테 복수한 거니까. 아니, 너는 잘못된 복수를 한 거지. 나는 너한테 복수 안 했잖아. 그런데도 넌 나한테 복수했고. 그건... 복수는 결국 핑계야. 그냥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잖아. 너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뭐? 나라면 그냥 내 인생을 살았을 거야.
아니, 나는 실제로 그랬잖아. 나는 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어떻게 그래? 네 아빠가 우리 가정을 파탄냈는데. 누가 들으면 우리 아빠가 너희 엄마랑 바람이라도 난 줄 알겠다? 자고로 가정 파탄범은 너 같은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지. 유부남을 꼬셔서 가정을 파탄냈잖아. 동창이 당황한 듯 눈만 깜빡거리더라고요. 너는 복수에 실패한 거야. 내가? 아닌데? 나 성공했는데? 결국 네 남편 뺏었잖아. 설마 다시 합칠 거야? 나랑 놀아난 남자랑?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뭐? 당연히 합칠 생각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지만 일부러 더 태연하게 굴었어요. 앞으로 남은 거라곤 감옥 갈 일밖에 없는 상가녀 동창에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괴로울 것 같았거든요. 네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 알면 내 전 남편이 와서 빌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받아달라. 그런 쓰레기를 다시 받아주겠다고? 그게 너한테 복수가 되려나? 야, 너 왜 그래? 오히려 내 덕분에 똥차 걸러냈으면 감사해야지. 너한테 뭐가 더 열받는 선택일지 궁금하긴 하네. 아무튼 일단 네가 할 일은 말이야.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버티고 수사에 협조해. 그게 그나마 네가 벌을 덜 받을 방법일 테니까. 결국 동창은 얌전히 나와 다시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들 이미 저지른 일이 너무 커서 처벌을 피해갈 방법 같은 건 없었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집 앞에 전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아직 집 안 팔았네? 그래, 당신이 장가와서 얹혀 살던 그 집 아직 못 팔았어. 조만간 계약할 거야. 여보, 좀 더러운데 여보 소리는 집어치워줄래? 내가 미쳤었나 봐. 그 여자 임신 안 했어. 그때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뭐? 임신 안 한 거 알고도 내가 넘어가는 척했어. 돈이 많았거든. 근데 그 돈도 횡령한 거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경찰서에서 나오다가 뭘 놓고 와서 잠깐 다시 들어갔었거든? 우연히 들었어. 근데 자기 돈 많다고 자기랑 결혼하면 내가 나가서 돈 벌 일 없다고 해서 넘어갔던 거야. 저런 사람인 줄은 몰랐지. 더더구나 당신이 경찰인 걸 어떻게 알았겠어? 저기요. 어? 내가 그나마 내 전 남편인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고 생각해. 뭐가?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바로 체포한 거. 그래도 결혼 전에 내가 너한테 한 번의 기회를 준 거로 생각하라고. 어떻게 보면 너도 나한테 엮여서 이용당한 거니까 나도 일말의 책임감은 있었거든. 그거 봐. 당신은 나한테 책임감을 느껴. 그렇잖아. 이봐요. 오늘 파혼하고 상간녀는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 충격적인 건 알겠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요. 우리는 이미 이혼했고 당신도 다 알고 이혼했잖아. 내가 말했지. 걔는 날 괴롭혔던 동창이었고 그 일로 자기 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복수를 당한 줄 안다. 그래서 당신을 이용한 것 같으니 그 여자랑 같이 갈지 말지는 당신이 잘 결정해라. 단 나랑 같이 갈 순 없다. 나는 이 길로 당신과 끝낼 거다. 했어? 안 했어? 당신 말대로 난 이용당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결국 걔의 복수에 가담해줬잖아.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 여보, 그렇게 부르는 것도 오늘까지만이야. 더 볼 일도 없겠지만. 전 남편을 지나쳐 들어가려고 하자 그 인간이 제 팔목을 잡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짜 2번 다시 안 그래. 솔직히 당신도 잘못한 거 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인 거 말 안 했잖아.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 그때 난 부상이 심각해서 복직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아주 우울했고. 우리가 병원에서 만난 거 기억 안 나? 기억하지. 내가 첫눈에 반해서 말 걸었으니까. 그래. 당신은 병원에 의료용품 파는 영업사원으로 왔었잖아. 첫눈에 반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서 신기했어. 마음이 울적해서 넘어간 것도 있겠지. 내가 뭐 제비라도 돼? 넘어가다니. 당신도 내가 좋았으니 결혼했을 거 아니야. 이제 생각해보면 하나도 모르겠어. 좋아서 넘어간 건지 그냥 그때 기댈 사람이 필요했던 건지. 당신도 나 한 번 속였으니까 나도 퉁쳐주면 되잖아. 그래, 속인 거라면 속인 거지.
하지만 그때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경찰을 아예 관둘 생각도 했었어. 그래서 말할 타이밍은 못 찾았던 것뿐이야.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 됐으니까 그건 내가 사과할게. 당신한테 경찰인 거 말 못한 건 미안해.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경찰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상심이 컸고 그래서 말하지 않은 거야. 이 몸으로 다시 형사로는 못 살겠지 싶어서. 용서해줄게. 당신도 나 용서해줘. 용서해준 건 고맙다고 치자. 근데 난 못해. 여보! 당신도 사람이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 당신은 나한테 복수하겠다는 동창이랑 바람을 피웠어. 동창인지 몰랐어. 그러면 그냥 바람을 피운 걸로 하자. 그래서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간 건 당신이야. 그러면서 이제와 내가 경찰인 걸 몰랐는데 뭐 그게 어쨌다는 거야? 경찰이랑 결혼하는 줄 알았으면 나도 고민했겠지. 경찰은 어쨌든 위험한 직업이잖아.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복직 안 했을 거야. 내가 애초에 경찰이라는 걸 말한 적 없었던 건 사실이니까. 근데 내가 몇 번을 다시 말해야 알아듣는 척이라도 할 거야? 그때는 복직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무직이라고 한 거고. 그렇게 말해놓고 수사 능력을 발휘해서 내 뒷조사한 건 아니고? 불륜 사진은 당신 상간녀가 나한테 직접 보낸 거고 이혼 도장도 당신이 알아서 찍었잖아. 이제 그만 우기고 좀 가지. 나 피곤한데. 나보다 피곤해? 나는 오늘 당신 때문에 인생 망할 뻔한 걸 한 번 구제받았지. 어? 그렇잖아. 같이 살면 같이 망하기 딱 좋은 여자한테서 도망갈 구색을 만들어줬잖아.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꺼지라고. 그리고 인간이면 적어도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유치장에 있는데 걱정은 좀 해야 하지 않니? 아니, 이미 파혼했는데 뭘. 정말이지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려고 했다니. 이 정도면 상간녀 동창이 제 인생에 도움을 준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주말. 오랜만에 친정에 갔어요. 이혼하고 두 번째로 간 날이었죠. 복직한 건 어때? 할만해? 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어. 처음에는 악연인 줄만 알았는데 그냥 악연은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들려줬더니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집 딸이 너한테 복수를 한 거라고? 그래서 그 자식이 그 여자한테 넘어가서 이혼까지 했고? 똥차 맞았네. 결혼하고 2년 만에 바람 피운 것만으로도 감별 끝난 줄 알았는데 아주 확실한 감별이다. 맞아. 그래서 악연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덕분에 확실히 정리도 됐고 그 인간도 더는 얼쩡거리진 못할 것 같아서. 우리 딸 고생 많았네. 아빠가 미안해. 불현듯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빠가 왜 미안해? 미안하지. 아빠가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걸 네가 복수당한 거잖아. 아빠도 나이 드시더니 꽤 감성적으로 변했네. 그때는 검사로 열정이 넘칠 때라서 물불 안 가렸던 것 같아. 덕분에 제대로 잡았잖아. 그 아저씨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무법자처럼 살고 있었어? 그 집 딸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했지. 그래도 너무했나 싶고. 나 때문에 정말 한 가정이 무너졌나 싶을 때도 있어. 어쩌면 내 딸을 괴롭힌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더 화가 났던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아빠가 과잉 수사라도 했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짓까지 했겠어? 그런데 뭐 그렇게 자책해. 그러지 마. 아빠가 그 지역 유지 아저씨 잡아준 덕에 숨통 트였다는 사람이 더 많아. 그 사람이 지역 국회의원이라도 될까봐 가슴 졸인 사람들이 더 많았어.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학교 게시판에도 글 올라왔었고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카페에도 글이 많던데 고인 두고 이런 말 미안하지만 솔직히 그 인간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도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분명 등골이 휘어졌을 거라고 하더라. 그랬어? 솔직히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야. 마음 편해지려고 늘 찾아봤었는데 불쌍하게도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얼마나 못되게 굴고 다녔으면 그랬을까 싶더라고. 그래서 나도 점차 마음의 짐을 좀 털어놓게 됐지. 근데 정말 그랬어? 그 집딸이 퇴학당하고 나가면서 너한테 복수한다고 소리치고 갔어? 응, 나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내 친구들도 같이 들었어.
다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사는 잘 끝났고? 아직 진행 중이긴 해도 거의 다 했지.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좀 잘 좀 살지. 아버지가 잘못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 봤으면 좀 다르게 살았어야지. 횡령에 상간까지. 자기 대가는 자기가 치르며 사는 거니까. 그래, 이제 그만 생각하자. 너 지금 사는 집은 팔렸고? 그냥 나와서 살라니까. 당분간 엄마 집에서 있어도 되잖아. 결혼 전에는 잘만 살아놓고 이혼하고 나니 왜 내외해? 그 집에 들어와 살 사람은 무슨 죄야? 어?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도 나쁜 기운 안 받게 잘 쓸고 닦으며 살았어. 이제 산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도배랑 장판 새로 싹 해서 팔려고. 아예 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네가 해준다고? 응, 나쁜 기운 안 주고 싶어서. 어쨌든 내가 살던 집이고 내가 처음 산 집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처음으로 산 집에 가구 하나 안 사고 들어와 신혼살림 시작했으면서 바람을 피워? 내가 성급했어. 그때 다치고 다시는 형사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을 때 만났잖아. 잘못은 걔들이 있어도 내 선택도 과연 신중했나? 돌아보게 돼. 우리 딸은 참 지혜로워. 누구 닮아서 그런지. 누구 닮긴? 나 닮았지. 그래, 남 원망해서는 남는 게 없어. 그냥 싹 다 잊고 내 인생의 교훈 삼아 다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 맞다. 그 애처럼 엉뚱하게 복수한답시고 자기 인생 낭비하면 그렇게 다 잃는 거야. 내가 보기엔 복수도 핑계야. 자기 인생이 잘못 흘러가는 걸 저라고 몰랐을까? 막 살았으니 막 살게 되는 거야. 그런 것도 같아. 오늘 온다고 미리 말했으면 복직 축하 파티라도 하는 건데. 지난번에는 이혼 축하 파티를 하더니 엄마 은근히 파티 좋아하네. 그건 사실 위로 파티였지. 우리 딸 울적해지지 말라고 축하 파티라고 한 거고. 근데 그때는 왜 말 안 했어? 그 여자애가 복수한 거라고. 그건 안 중요했어. 그냥 내가 믿었던 남자가 바람을 피운 게 사실이잖아. 그러다 걔 사건이 나한테 배당됐을 때는 진짜 당황했지. 어떻게 이 사건이 나한테 왔나 싶어서. 내가 검사로 살아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 꼭 하늘이 나한테 맡긴 것처럼 희한하게 나한테 오는 사건이 있어.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했어? 나는 그냥 검사로서 최선을 다했지. 나도 형사로서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하늘이 주신 기회지. 그렇네. 그날은 종일 친정에 있으면서 엄마가 해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좀 쉬었어요. 비록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해 이혼은 했어도 이제야 제 삶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어요. 상가녀 동창은 결국 감옥에 갔어요. 근데 참 뻔뻔하죠. 자기한테 미안하면 영치금이라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오래전 제 동창들이 해준 말대로요. 전 남편과 살던 집도 잘 팔렸고 지금은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어요. 형사로 복귀해 나쁜 인간들 잡아서 혼내주다 보니 벌써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엄마가 자꾸 소개팅 자리를 알아오시는데 저는 지금이 좋은데 엄마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제 딴에는 겨우 쉴 때는 부모님과 시간도 보내고 좋은데 얼굴 볼 때마다 소개팅하라고 잔소리하시네요. 아무래도 조만간 보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